저는 이제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큰 주제는 이제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라는 주제거든요. 근데 저게 범위가 너무 넓고 막막하고 이렇죠.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겁도 없이 주제를 저도 정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작은 또 소주제들이 4가지 있어요.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아래 그 첫 번째 주제가 이제 평생 공부에 미치는 마련하는 초등독서, 두 번째 주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세 번째가 사교육 없이 자연성장을 돕는 학부모, 네 번째 주제가 기초학습력 신장을 돕는 부모의 코칭, 뭐 이렇죠. 사실은 너무 범위가 넓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늘 청림초등학교 처음 오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더라. 네. 한 10년? 네네. 그 정도밖에 안 됐죠. 위치도 독특하고 뭐 뉴턴 해가 다시 근데 저 지도 검색해보니까 바로 뒤에 자연과학고등학교 있거든요. 저 자연과학고등학교 와서도 강의한 적이 있고 또 그 길 넘어가면 노변초등학교 있고 노변초등에 얼마 전에 와서 또 강의한 적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고 가까운 곳인데 그죠? 공기도 좋고 처음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 주제 중에서 뭘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초등 저학년이시고 또 제가 처음 오고 하니까 사실은 저학년 엄마들에게 또 저학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걸 일단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다른 학교 가면 이제 몇 번째 불려가는 학교는 뭐 잠수의 영어문법 이야기도 하고요. 또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처음이라서 이제 일단 평생 공부에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연수를 받으셨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머니께 와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는 선생님들 보면, 저 연수를 받을 때 우리 반에 있던 선생님들 보니까 절반은 은퇴한 교장 선생님, 또 절반은 대학원에서 이제 상담 심리, 뭐 교육 이런 걸 전공한 이제 석박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 인생에서 교육 관련 뭐 전공을 했거나 하는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기구하게 풀려가지고 이게 농담이에요. 기구하게 풀린 게 아니고 사실 행복하게 풀린 거죠. 저는요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께서 아이 키우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뺏었어요. 여보, 내가 애 공부시킬게.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거 해라. 어떤 학교 가니까 이 말만 해도 막 박수를 막 우려. 그거 보고 제가 알았어요. 아, 엄마들이 이거 육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구나. 맞죠? 네. 목소리 굉장히 우렁차시네. 진짜 그 4살 때 제가 아이를 딱 뺏어가지고요. 이제 한번 잘 키워버리라 하고. 굳세 마음을 먹고 막 키우려고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난 거예요. 큰 소리는 쳤지만, 와이프 하는 걸 보니까 저건 아닌데 싶은데, 대안이 없는 거, 대안이. 저도 사실은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컸나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릴 때 양육받은 경험도 전무하고요. 저는 어린 시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초등학교 1학년 봄이었는데, 엄마가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시고, 비산동 단칸 새방에서 아버지, 초등학교 4학년이던 형, 1학년이던 저, 동생 6살, 이렇게 3형제가 같이 이제 잠들었죠. 아버지는 그 당시에 폐병을 앓고 계셨는데, 지금은 뭐, 폐병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약이 안 들어요.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대구의료원에서 이제, 그 당시 시립의료원이었는데, 이제, 그냥 나가라고 해서 집에 와서 이제 그냥 가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형이 막 울면서 저를 깨워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일어나 보니까 옆에
아빠 요에서 이제 진짜 돌아가셨더라고. 딱 봐도 알겠대요. 돌아가신데.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나와서 숨을 못 들이쉬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 이후로 이제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엄마는 늘 공장에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셨고 이래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지 방치된 상태로 슬럼가에서 욕이나 배우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욕을 너무 잘해요. 강의 도중에도 막 B급 언어나 이게 막 튀어나와요. 그 어떤 엄마들은 막 나중에 평가할 때 막 적는다니까. 선생님 뭐 교양 없는 뭐 강사 선생님이 뭐 하면서 뭐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평점 낮아져도 제가 어릴 때 내게 뿌려진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나는 게 진실이죠. 제가 교양 있는 언어를 제가 어릴 때 배우고 아주 품이 있는 집안, 품격 있는 집안에 자랐더라면 저도 좋은 언어를 쓸 텐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저를 속일 수도 없어요.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저절로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점점 형편이 어려져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돼서는 우리 삼형제가 한 명씩 친척집으로 다 보내졌어요.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케어할 수 없어가지고 엄마는 공장 기숙사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저는 눈칫밥 먹으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6군데나 돌아다녔거든요. 전라도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그러니까 제가 양육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라. 애는 이제 키워야 되죠. 여러분들도 좀 그러시겠지만 저도 제 인생이 이랬다 보니까 우리 삼형제는 아무도 중학교 못 갔거든요. 공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크니까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했죠.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와이프한테 큰 소리 치고 이랬어요. 그런데 막상 아는 게 없으니까 막막하죠. 여러분들은 보니까 유심히 관찰해보니까 저도 이제 애 어린이집 내가 보냈어요. 노란 처음에 태워보내고 유치원도 제가 노란 처음에 태워보내고 그랬어요. 엄마도 보니까 아파트 입구 같은데 막 모여서 노란차 기다리잖아. 전쟁처럼 아침에 막 한꺼번에 여러 대가 막 도착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 또 애들 망가라고 울고 땡깡 부리고 이러면 막 냉정하게 확 돌아서서 올라가 보고 막 보통 지침서 같은 데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처음에 냉정하게 돌아서 그 민을 갖고 같이 울고 이렇게 하면 애가 계속 안 갈락한다. 보니까 엄마들은요 유치원 보냈잖아요. 처음에는 냉장에 돌아서 뛰어 올라가더라고. 그 밀린 연속극 드라마 막 다운받아보고 밀린 잠자고 막 이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지잖아요. 엄마도 안면 트니까 좀 있으니까 안 올라가. 노란차 다 떠났는데도 엄마도 그 자리 머물러서 뭐 수다 떨고 막 이래요. 또 며칠 지나니까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를 딱 찍어가지고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그러면서 싹 데리고 가가지고 모르는 거 묻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하는 거예요. 또 좀 친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언니가 우리 집 청소하고 엄마인데 하면서 무슨 청소 검사하러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없는 어떤 전집이 있는가 이거 조사하죠. 수신 스캔 그리고 큰애 책상 위에 어떤 학습지가 놓여있는지 뭐 이런 거 그것도 막 정보랍시고 막 문 쫑긋하면서 막 스캔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하고 왜 저한테만 가는지 몰라.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도 막 넉살스럽게 막 느끼하게 막 너희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이런 성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외롭게 이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렇게 너무 답답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나간 게 대구 시내에 있는 제일 큰 서점, 제일서점 나가가지고 지하 1층에 가면 육아코너가 있어요. 육아코너. 자녀교육 지침서도 쫙 꽂혀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진짜 좀 과장하면 거의 다 읽었어요. 닥치는 대로 공부 잘 시켜보려고 영재자 제목도 간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우리 아이 영재를 키우는 101가지 방법 기사코
또 뭐 S대자 들어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책들이, 수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하나 있더라고. 이쪽에 가서 또 고개를 이만큼 돌려야 돼. 요쪽 못이지. 자, 그냥 합시다. 옹기가 부담스럽죠? 부끄럽죠? 모든 책들이 어떤 거는 강조하고 어떤 거 강조 안 하고 이러는데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돼. 아, 바로 그거구나. 보니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요. 사대부 집안에서 애들 서당 보내면서 그거 하잖아요. 명칭보강, 사자소학, 뭐 동몽선습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애들 익히고 막 반복시키고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여튼 학습적으로 또 크게 도움이 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하는데 제가 그걸 딱 알게 됐어요. 그런데 참 우연의 일치인지 이제 저는 다 쓰고 살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교 교사인데 퇴근하고 버스 타고 오다가 차창 너머로 우연하게 어린이 전문 서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디 갔나? 이 서점. 길가에. 지금은 이제 망하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하고 애를 끌고 저기 데리고 가는 거야. 내가 방금 육아서적을 쫙 읽으면서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배웠죠.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 와이프가 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정말 주옥 같은 어린이 책들이 막 쫙, 어린이 책만, 어린이 전문 서점입니다. 지금은요, 어린이 전문 서점 가면 뭐 전집 할인 매장이라 다 사기예요, 사기. 근데 가보니까 정말 주옥 같은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받은 세계적인 그림책들 막 이런 게, 와, 이름만 들어도 뭐, 요즘 얼마든지 이제 좀 많이 알죠. 뭐 앤서니 브라운 기사코, 뭐 존 버닝햄 기사코, 뭐 이런 주옥 같은 책들이 쫙 아무 손이나 닿아도 다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어린이 책. 그래가지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앞장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어린이 서점에 아이들 데리고 4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니까. 갈 때마다요, 책상에 한 15권, 20권의 그림책. 정확하나? 한 7만원에서 10만원 평균. 사서 집에 와서 아이한테 읽어주고, 여러 번 읽어주고 하면 일주일이 지나가요. 그러면 다시 또 다음 주 가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요, 공공도서관이 잘 없고, 있어도 책이라고 할 게 좋은 어린이책이 없어요. 학교 도서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학교 도서관에 집에 책 가져오라고 하거든? 그럼 집에서 다 버리고 싶은 책, 학교 도서관 주는 거예요. 정말 질이 낮았거든요. 제가 살던 동네 저 앞선 밑에 남부도서관에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뭐 완전히 뭐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도 뭐 도서관 많죠. 이제 뭐 보모도서관도 있고 CG에도 도서관이 있더라. 고산도서관이 있고 막 고산도서관 누가 가서 우리 카페에 막 사진 올렸는데 와 최첨단인데. 좋아요. 소파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저는 저 고산에 어느 학교더라? 여러 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제 강의 듣는 엄마가 제가 책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진짜로 고산도서관 가가지고 애 데리고 매주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도서관 실내 사진 막 찍었던 거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주 한 번씩 아이를 데리고 났어요. 어떤 때는 안 간다고 찌랄하면, 맥도날드, 롯데리아 데리고 가가지고요. 맛있는 거 미개가지고 또 데리고 가고 이거. 그래가지고 이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 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몇 년이에요? 12년 했죠, 12년.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이제 교보문고가 되고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서점의 책도 더 이상 읽기 좀 시시한 수준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보 한 1년 다니다가 고등학교 갔어요. 고등학교 가고 나면 그때부터 입시해야 되니까 책을 못 읽죠.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이제 서울에 있던 대형 서점들이 되고 내려오고 또 인터넷 서점이 등장했어요.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그리고 동네마다 교원 언니들이 또 막 활약하고. 그래가지고 교원 언니들 많죠.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선생님 다 망하게 생겼다니까. 그 중학교 2학년쯤 됐는데 이 서점 주인이 저보고 어느 날 제가 그냥 이제 아마추어 아빠였는데 어느 날 저보고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체육계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달래요.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다니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제가 자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눈을 점점 떴고요. 또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이 생겨서 제가 그 원조 멤버거든요.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 들어가서 그대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잠수에 회원이에요. 지금 뭐 다 커가지고 필요 없지만 이 두 가지 경험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자녀 교육에 좀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에 잠수에서 이제 아주 좀 유명한 회원이었으니까 내 입으로 이 말 하기는 좀 그렇지. 제가 잠수의 전설적 회원이잖아요. 모르죠? 네, 알아요.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엄마들쯤 되면 저를 알아요. 저 만나보라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구 상담하는 데를 모르겠어. 너무 어려서 그렇지.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 서점에서 엄마들 대상 강의를 해달래. 그리고 하겠다 했죠.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신세를 갖고 싶어서. 그때 12명인가 엄마가 모였어요. 그리고 강의를 했는데 엄마들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 주부터 매주 하거든요. 매주. 매주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게 저 서점에서 11년을 했어요. 재작년 바람에. 저 서점 문을 닫는 바람에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그걸 계속하고 있어요. 그 13년 동안 공개 강의를 하는 거죠.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요. 한 학기는 잠수의 영어 문법, 한 학기는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 한 학기는 행복한 책 읽기,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도 없어서 주제를 줄여서 책 읽기로 또 줄였고요. 또 책 읽기에 관해서도 사실은 한 학기 동안 말씀드린 걸 축약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혹시 제가 강의 중간에 좀 잘난 척하고 이러더라도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제게 치유할 수 없는 정신병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병. 충동 조절 장애.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초등학교도 겨우 진짜 6군데는 전전하다가 겨우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에게 보통 평범한 부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정성을 기울이고 기대를 하고, 오죽하면 아빠가 4살 때부터 지금까지 키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명하다니까. 잠수에 들어가면 대부분 엄마들이잖아요. 근데 아빠가 매일 글 쓰고 뭐 애 키우는 과정을 써올리고 뭐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유명해진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교육청에 알려져가지고 저보고도 학부모 형량과학 연수 좀 하라고, 다니라고. 그래서 4년 전인가 언젠가 뭐 연수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교육청에 어떤 직원이 제 강의를 듣고, 뭐라 하노, 이거? 스카우트인가? 그래가지고요, 엉겹결에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엄마가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진짜. 제가 지금 4, 5, 6월 달은 제가 원래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그 수업, 엄마들하고 하는 강의, 이제 아까 말한 그 강의를 금요일에 하거든요. 또 월요일 엄마들하고 하는 성경공 모임 있고, 요 2개 빼고, 화, 수, 목은요, 하루도 빈날이 없어요. 계속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관리 전공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도움을 많이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뭐랄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불안감이 쫓기면서, 뚜껑 날아가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한 선배, 동네 선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서점에서 어린이날 기념으로 가족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어린이날 책 사러 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와이프가 지금 연출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뭐 저 옆에 뭐 어깨 서있고 뭐 이칼리 편애가 아닌데, 그 애는 쪽팔린다고 지금 머리치고. 인증샷이에요, 소위 말하는 인증샷. 제가 어린이 서점을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정말 잘했다 싶어요. 그죠? 아이와 함께 매주 한 번씩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사서 그 책을 아이한테 읽어주고, 읽어주다 같이 울고 웃고 하는 이런 경험 정말 행복했거든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일은 도 닦는 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안 그래요. 물론 수많은 실패를 했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실패를 했어요.
특히 수학 공부 시키면. 뚜껑은 금방 날아가죠. 부모교육 받아보면 애가 뭐 이렇게 잘못을 하거나 이러면 애의 행위를 지적하지 말래. 그 애의 행위를 인해서 느끼는 엄마의 감정을 전달하네. 배웠어요? 이걸 뭐라 해요? 나전달법. 영어로 아이메시지 기법. 이렇게 불러요. 애가 수학 공부 시키면 오답이 나는 거라. 책 읽은 대로, 배운 대로 하려면, 애야, 아들아, 하면서. 네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정신줄을 놓아서 오답이 나오니까 아빠가 몹시 열받는구나. 자, 체크하면 이래 해야 돼. 그 체크가 됩니까? 저는 바로 머리 확 쥐어받고 이 새끼 정신 안 차리나 하고 더 성질나면 발로 확 차고요. 하다 보면 더 열받거든. 저는 애 막 혼내고 머리 쥐어박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집중해서 더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내가 막 고함 버르륵 찌르니까 안 그래도 아빠 무섭게 생겼잖아요. 애가 두려워가지고 눈동자가 팽팽팽 돌아가고 초점을 못 맞춰가지고 그리고 멘붕이 왔어. 멍하 애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그러면 더 열받잖아요. 내가 원래 이게 아니잖아. 애가 정신 차리고 하기를 바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애가 멘붕대가 더 답답하게 막 대답 못하니까 더 열받죠. 그러면 뭐 더 발로 차고 쥐어받고 이러다 보면 이제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정신병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풀던 문제집 뚜뚫 말아 머리통 막 때리고요. 그것도 안 되면 몇 장 째쁘고 막 니는 다시는 공부할 자격이 니까지 끼. 니는 공부할 자격도 없어 이 새끼야. 꺼져 하면서. 근데 이렇게 나면 엄마들 다 내일 아침에 꼭 내가 상담받으러 가봐야지 뭐. 이런 생각 하죠. 근데 이건 상담받으러 못 가는 게 2시간 지나면 제정신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막 급 후회가 되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미친년 널뛰듯이 그러다 다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아까 쬐던 거 막 꺼내가 너무 성질나가 째다 보니까 막 많이 찢어졌어. 그러면 스카치 테이프 막 붙이고 그러다 다시 문제집을 끼워놓고 막 그래. 수습한 다음에 아이 찾아가야죠. 애는 엄마 아빠가 지를 포기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니까지 그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한다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제 불안하고 이러니까 뭐 울면서 이제 기분 꿀꿀해서 자러 들어간 애 침대에 머리맡에 뛰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이제 저는 이거 많이 했어요 진짜. 애 손을 꽉 잡고 아빠가 아까 미쳤난 것 같아. 우리 아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아빠도 조금씩 이렇게 성숙해 가니까 좀만 더 기다려줘. 수없이 빌었어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고 정말 저는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제 인생의 갈림길마다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이끌어줬을 텐데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가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내가 학교를 갔을 텐데 늘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제가 좋은 도움을 주고 싶고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꿈에라도 들어가서 애가 막 센 애들한테 맞고 막 이러면 꿈에 악몽 꾸잖아요. 그럼 정말 내가 꿈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니까? 근데 내가 안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음으로는 이런데 현실 안에서는 이 소중한 마음은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표면으로 둥둥둥 떠올라다니는 것은 전부 불안감, 원인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 뭐 하나 허락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싱크볼을 해야 될지 눈높이를 해야 될지 GMB를 보내야 될지 이보영 토킹크를 보내야 될지 와 뭐 하나 다 그렇죠. 미친다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많은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실패를 하고 나서 좌절하지 않아요. 실패를 하고 보통 이러면 엄마들 좌절하거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에 자기주도 학습 시킨다고 차라리 학원 보내자 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방에 학원 보냈던 거야. 그러면 이제 게임 끝이라. 미안한 말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등 저학년 시절에 특히 그렇게 하면요 정말 어려워져요. 근데 저는 비록 내가 애를 그렇게 했지만 진심으로 가서 빌고요.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또 아이 손을 잡고 한 걸음씩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실제로, 진짜로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학습지도 안 하고. 사교육 없이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아이하고 함께, 그죠? 맨날 그 수학 공식할 때 잡았지만 그래도 좋은 어린이책을 사서 집에 와서 읽어주고 이럴 때는 또 책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소통하고 읽다가 마음이 짠해져서 울기도 하고, 그죠? 이러면서 이제 또 내가 미처 일상을 살 때는 못하는 말들, 뭐 일상을 살 때는 우리는 늘 지시, 명령, 확인, 비난 이런 거 하죠.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어떤 마음을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책이 그러니까 책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언제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돼 있어. 그럼 내가 그 말 해야 되잖아요. 그 진심을 다해서 이제 그 말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하고 함께 자랐죠. 참 감사하게도 잘 자라줘가지고 우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일기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진짜. 저도 그때는 공부밖에 몰라가지고 진짜 미친놈처럼 이거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에 저 같은 아빠 잘 없다니까. 뭐 엄마들이 아는 아빠 하면 푸르미 아빠 정도죠. 푸르미 아빠는 저한테는 잽도 안 돼요. 그 푸르미 아빠 초등학교 3학년 때 책 써가지고 유명해진 거지 실제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요 4살 때부터 지금 우리 아이가 27 청년이 될 때까지 자랐는데 모든 공부를 제가 다 하고 체험학습도 같이 다니고 뭐 잠순에서 제가 15년 가까이를 활동했고요. 영어학원에는 해외 경험 하나도 없이 엄마 배우를 시켰죠. 이 많은 경험들을 제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좁혀서 초등 저학년 시절에 가장 소중한 평생 공부에 미천을 마련하는 책 읽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몬테소리 여사가 말하기를 한 어린이가 전인적으로 잘 성장하려면 3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 신체 영역, 행동 영역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육체를 가져야 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엄마들 보면 뭐 아이들 건강 때문에 아토피 뭐 이런 거 피하고 싶어 하고 유기농 먹거리 찾고 GMO 조작식품 피하고 뭐 생협 활동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죠. 나머지 2 영역이 이제 인지 영역과 정서 영역이에요. 인지 영역은 이제 학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인지 영역을 잘 발달시키려면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얻은 것이 진짜거든요. 머리로 아는 거, 책을 읽어서 아는 거,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안다는 말도, 보통 안다는 말은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가슴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몸으로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이렇게 달라요. 보통 여자가 남자를 안다, 이런 말은요, 뭐, 예를 들면, 임신과 출산에 관한 백과사전 읽고 아는 것하고, 내가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보는 것하고 다르죠. 남자를 안다는 말, 이런 말이에요. 진짜로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이걸 보고 진짜 안다 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하면요, 경험을 통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알아요.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학습 많이 다니죠. 요즘은 또 젊은 분들 캠핑, 뭐, 그램핑이 되게 유행하대요. 자, 이런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하는 거. 근데 이제, 이건 제한적이니까, 또 아이들 어리고 하니까, 뭐, 학교 다니고 이래야 되니까 맨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중에는 간접 경험을 해야 되죠. 간접 경험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 책 읽기예요. 내가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또 사는 경험, 이런 걸 이제 책 읽기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제일 좋은 게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하다못해 설거지도 직접 해봐야 설거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난다니까. 저는 뭐 가물에 콩 나서 설거지를 하지만 우리 앞에 살림하는 거 확 다 뒤집어 엎고 내가 살림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몇 번 제안을 했어요. 통장 내주면 내가 다 살림할게 하고 있어. 냉장고 다 확 무슨 내가 반찬 찾으면 냉장고 문 열면요 내물 반찬 김치밖에 없어. 근데 왜 냉장고에 냉동실까지 꽉 찼는지 막 냉동실 문 열면 우두두 떨어지고요. 거기다 뭐 김치 냉장고까지 2개나 있고 2 식구 사는데 엉뚱한 거 있습니다. 자,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학습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생각하는 힘, 사고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당연히 독해력이 자라죠. 텍스트를 많이 읽으니까 텍스트를 이해하는 힘이 자라요. 그게 독해력 또는 이해력. 그리고 당연히 어휘력이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좋은 어휘책을 만나면 창의력도 자라요. 전집 이런 것만 맨날 집에 도배해놓고 있으면 창의력이 죽죠. 전집 껍데기가 다 똑같잖아. 그죠? 6가지도 다 똑같고 그림 스타일도 똑같고 활자도 똑같고 이러니까 창의력이 전혀 안 자라죠. 근데 좋은 어휘책을 만나면 책이요 위로 큰 놈도 있고요 옆으로 큰 놈도 있고 그죠? 요만한 책도 있고요 뭐 큰 책도 있고 코끼리 한번 봐봐 이런 그림책은 이만해요. 뭐 거의 뭐지? 거인리사냥꾼을 조심하시고 이 책도 이만하고 막 책상 열받는다니까. 책꽂이는 딱 규격이 있는데 책꽂이 안 들어가는 그림책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은 막 표면 뭐 안에서 행커치프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책은 씨앗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기법도요. 동양화, 뭐 서양화 이런 것도 있고 콜라주도 있고 뭐 요즘 뜨는 그림책 작가 백희나 선생이 만든 그림책 보면요. 그건 회화가 아니고 뭐 닭공인가 뭐 해가지고 종이로 막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림책 배경을 쓰고. 그러니까 이 좋은 어휘책들은 정말 다양해서 아이들 창의성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좋은 어휘책이죠. 좋은 어휘책을 꾸준히 읽어주면 아이들에게서 공부에 필요한 요소가 자라요. 물론 공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전자죠, 유전자. 근데 유전자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유전자도요, 사실은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유전자라도 맥시멈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미니멈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래요. 폭이 가변적이죠. 지능을 검사할 때도 컨디션 좋을 때 검사한 지능과 컨디션 나쁠 때 검사한 지능이 한 20-30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우리 아이가 물려받은 가능성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체읽기인데 체읽기를 하게 되면 저런 요소들이 쭉쭉쭉 자라거든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제가 해보니까 어떤 사교육보다 더 좋은 사교육, 이걸 사교육이라고 한다면 어떤 영재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영재교육. 그죠?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뭐 엄마들 많이 하고 있죠? 여기 또 수성구라고 뭐 수성구도 내가 들었는데 레벨이 있다네? CG는 좀 미안해요. 아니 범어동만 가도 범어동만 받을카더라고. 범어동만 가도요 범어 1, 2, 3동하고 범어 4동하고 이건 많이 성골과 진골 같대. 범어 4동 거기 경동초등학교 있죠. 동도중학교 있죠. 그것은 딱 벌써 대구에 뭐라 하더라? 대구의 진골들이 유치원은 마리아 유치원 그 김대건 성당 아닌가? 거기서부터 해서 경동초등 뭐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지랄한다. 다 쓸데없는 소리죠. 무슨 이야기다 그 범어도까지 가나? 시선도 뭐 많이 하고 많이 시킨다. 그래 뭐 오만 브랜드 다 시키잖아요. 다 쓸데없어요. 불안해서 하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멀쩡하게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불안감 해소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경험이 생기면 좋은 어휘책을 읽고 이 책읽기를 통해서 아이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는 이거 해보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키웠어요. 장기적으로 보고. 만약에 단기 레이스 같으면 자녀교육이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하는 60m 달리기 같은 것이라면 지금 막 전력 질주해야지. 뭐 아예 뒤지기나 말기나 막 해가면서 당장 옆집에보다 이겨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자녀교육은요 절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요. 긴 레이스, 마라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게 봐, 길게. 많은 엄마들이 이걸 보고 코스 5인의 5류. 마라톤 뛸 애를 지금 단거리 경주 준비하듯이 훈련시킨 거야. 단거리 경주는요, 어떻게 해요? 스타트부터 중요해. 그래서 왜 뒤에 이거 있죠? 스타팅 블록이라고 있어요. 발 뒤꿈치 대고 이래 뭐 엎드려가지고 뛰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총 쏘자마자 티 나가야 돼. 지금 수성고마들 대부분 그렇게 해요. 총 쏘자마자 티 나가더라고 막. 벌써 유치원 때부터 막 구구단 외우고 막 똑똑한 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완전히
미안한 말이지만 이 정신 나간 짓이지. 왠줄 알아요? 60m 달리라고 처음부터 전력 질주 해봐요. 한 500m 가면 다 쓰러진다니까. 500m는 못 가지 사실. 근데 마라톤인데 500m가 아니고 42.19km 엄청난 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중간에 쓰러지는 거죠. 고등학교 가보면 고등학생들의 58%가 수학을 포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놈들이 중학교 때까지 다 선행학습하고 뭐 하늘교육 하늘교육 말고 또 뭐 있노? 와이즈만 뭐 좋은데 다 다니고 뭐 학교 가면 다 선행학습하고 학원 가면 다 선행학습하고 지금 수학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긴 데 있으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 기말고사나 다른 평가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실력 이걸 항상 지켜야죠. 근데 이거 안 하고 당장 뭐 이번 뭐 벌벌 떨면서 막 이번 다른 평가에서 한 개라도 더 맞고 기말고사에서 옆집 옆에 내보다는 맞아야 돼. 더 맞아야 돼. 기말고사 치고 나면 또 막 전화 돌리죠. 누가 하는 몇 개 틀렸네. 저도 막 그랬지만 너무 좀 초잡하고 유치찬란하고 어떤 집에서 뭐 애가 전과목 2개 틀렸다 해. 그래서 좋아가지고 막 옆집에 전화해보니까 올백이라네. 왜 된 줄 알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리 풀려. 진짜 공부에 막 이렇게 우리가 애써있게 하다 보면요 2개 틀려서 기분 좋았는데 옆집 올백이면요 나도 모르고 다리가 풀려서 실제로 그래가 저하고 상담 약속해놓고 안 온 엄마가 있어요. 빵 끊는 엄마. 교대 부처 엄마인데 내가 왜 안 왔나 물어보니까 하더라고. 그래가 제가 아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올백하면서 근데 2과목이야. 이런 내가 욕 나올라 카네 진짜. 아니 2과목 제가 뭐 담아냈다 그걸 올백하면서 확 입을 막 한 8과목 9과목 치고 올백해야 그게 올백인 같지. 이건 우리 초등학교마다 그만큼 순수한 거죠. 아직 어리고 이제 막 기분은 좋고 막 이런. 근데 길게 봐야 돼요. 길게 안 보면 다 중간에 쓰러져요. 이건 뭐 경험해봐야 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봤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그래도 수학시험 중학교 내신 치면 뭐 한 7, 80점 이상 다 받았죠.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 딱 쳐보니까 어때요? 7, 80점 받은 사람들 다 20, 30점이라 전교 1등하고 막 90 몇 점, 100점 맞던 애들이 다 70점이에요. 대부분. 1학년 모의고사 안 쳐봤나? 지금 40m로 다 수능 쳐봤잖아요. 이 공부 방법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니까. 내년에 불러주면 내가 수학 공부 이야기할게요. 네. 원인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수학 시험 쳤는데 100점 맞았잖아요. 수학 천재라고 불렸다니까. 모르죠. 아니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 책 읽기가 이런 학습적 요소를 자라게 해요. 그냥 지나갔는데 다시 맞거든. 요거 엄마들이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서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새로운 교육감님이 부임해 왔어요. 지금 교육감님은 대구 교육의 핵심적인 화두를 행복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대구 행복교육이죠. 근데 우리 아이 다닐 때 그 교육감님은 부임하자마자 창의력 그래가지고 최초로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그 당시에 190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190개 학교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구 교대에 모았어요.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읽기 2문제, 수학 2문제, 과학 2문제, 사회 2문제, 8문제를 출제하고 창의력 경진대회를 했어요. 거기는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다 나왔어. 저 경북대학교 과학인지교육원 있거든요. 초등 고학년들 그거 많이 다니죠. 우리 애는 워낙 듣보잡 초등학교를 다녀가지고 한 학년에 세 학급밖에 듣보잡하니까 못 하는 건데 듣도 못하보다 잡초등학교. 그리고 쉽게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대구에도 갔어. 8문제를 풀었어요. 집에 왔어요. 발표를 기다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기다리지 말아 했어요. 실망할까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저 영재급 아이들은 이제, 요즘은 이제 교육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 뭐지? 동부교육청인가? 동구와 수성구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한 학년에 4학년부터 60명씩 뽑죠. 그래서 3반을 만들어서 영재교육을 해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는 말을 또 찌랄하니까, 좀 더 폭을 넓혀서, 인근 학교에서 영재 합격하는 것도 하죠. 작은 규모의 학교는 옆 학교 가가지고 뭐 하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영재교육법을 통과하고
통과를 못해가지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진짜 똑똑한 애들은 저 경북대학교 부설영재교육원 다니고 뭐 이랬는데 애가 자꾸 발표를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지 말아야 했거든. 뭐 분필 있나? 여기 내가 이거 지금 몇 년째 강의하지만 칠판에 분필로 내가 이 말하는 거 처음이에요. 진짜 수학 문제 어떻게 나는가 하면요. 지오보드라고 알아요? 아는 분도 있네. 초등학교 2학년인가 보면 플라스틱 판 있죠. 플라스틱 판에 돌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고무줄 걸어가지고 삼각형, 사각형 만들어 보는 거. 그게 지오보드예요. 왜 모르노? 지오는 기하의 약자를 지오메트리, 보드는 판, 뭐 어렵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몇 학년? 2학년인가 이거 나오죠. 그 색깔 고무줄 문방구 사가지고 걸어보고. 실제로 창의력 경진대를 하는데요. 이거 좋네. 칠판 있으니까. 지오보드에 요 간격이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네. 이거 돌기죠. 돌기. 플라스틱하게 튀어나온 돌기. 요렇게 9개가 있고, 여기 1개가 더 있어. 요런 지오보드를 이제, 물론 프린트해서 그려주는, 시험지에 그려주는 거죠. 요렇게 그려주고, 삼각형을 고무줄을 걸어서 만드는데, 넓이가 2가 되도록. 최대한 생각나는 대로 걸어라. 이렇게. 이 문제가 나왔어. 자, 삼각형, 이게 6학년이니까 이제 삼각형 넓이는 다 구할 줄 알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알죠? 그러니까 넓이가 2가 되게 하려면 고무줄을 이렇게 걸어야 되죠. 요 돌기에. 이해가 돼요? 네. 자, 이런 식이라면 요 한 바퀴 돌면, 자, 이렇게도 돌면 돼요. 그죠? 이렇게도 걸면 되죠? 자,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4개 걸었죠? 저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걸어보고 나는 거라.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죠, 요거. 네. 요걸 어떻게 활용해서 2가 되도록 하는가, 이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뭐 그때 뭐 9개가 밖에 안 되던데, 우리 애는 15개 걸었다네. 지금 기억이 희미해서 뭐 정확하지 않아요. 수학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또 뭐 아버지의 나이와 뭐 아들의 나이 뭐 이런 거 문제, 전형적인 문제. 읽기 문제는 어떻게 나는가 하면요.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있어요. 친자 확인 소송. 어떤 엄마 둘이서 아기를 막 울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이야기라고 솔로몬한테 막 우기는 거라.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솔로몬이 그냥 반 짜게 해가지고 나눠 가지라 하니까 친엄마가 포기하고.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 찾아줬다며. 그 지문을, 읽기 문제에서 긴 지문을 주고,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8문제가 나왔는데, 영역별로. 우리가 갔다 와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처받을까 기다리지 말라고. 저는 애 클 때 수학 경시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수학 경시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학습지에서 하는 수학 경시 한다고 칩시다. 재능에서 하는 수학 경시 한다고 쳐도, 거기 이형 나가면 상 받아야 되잖아요. 상 안 받으면 기죽을까봐 부모 마음에 속상하거든요. 그러면 나가면 상 받게 해야 돼요. 상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쪼아야죠. 집에서 쪼아야 돼요. 그러면 원래 평소에 하던 정상적인 수학 공부가 안 되고, 당장 이번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고 오버하게 돼요. 그럼 또 아이들 상처받고 이러죠. 그래서 저는 수학 경시 한 번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대회 나가도 좀 제가 만약에 뭐 선택할 수 있었다면 안 보냈을 거라. 학교에서 강제로 데리고 나가니까. 근데 진짜 발표가 났는데 190명 중에 우리 아이가 5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게 동메달이에요. 1등 1명에게 금메달, 2등 3명에게 은메달, 5등부터 9등까지에게 동메달 이렇게 줬는데, 그때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가 있었어요. 저 달서구에 돈 초등학교 다니던 꼬마가 있었는데 지금 내 이름 따라요. 얘도 그때 1등 못했어요. 대구에서 제일 수학과가 잘하는 애였고, 나중에 이제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 영재학교 가서 2년 만에 아이비리 프린스턴 유학 간 애가 있었는데 걔도 1등했다. 우리 애는 거의 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전적으로 그냥 은혜선 다니면서 좋은 의식을 읽었어요. 물론 수학 공부 저하고 조금씩 해왔죠. 그거 신기하더라니까. 그거 지금 가보로 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 이번 5월 초에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심심해가지고 꺼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PPT에 넣었잖아. 그 5월달 강의 듣는 분만 요거 구경하는 거야.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한도 이거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내가 미쳤나봐요.
했죠? 자, 책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뇌가 활성화돼요. 노란색. 이 공부하는데 뇌가 중요한데, 책을 별로 안 읽은 저 초보자의 뇌 보이죠? 노란색이 별로 없죠? 여기 보면 이 노란색, 이 모니터는 이게 빨간 게 안 되네. 저 노란색 부분이 활성화되죠. 뇌가 활성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잘했어요. 책을 읽힌 다음에 엄마한테 뛰어가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주인공 어떻게 됐는데? 네 무슨 교훈을 얻었지? 그래,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학 때문에도 안 그래도 뚜껑 열리는데. 그리고, 다른 평가 쳤는데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참죠? 야, 뭐, 치사하게 이 가지고 내가 혼날 수 있나? 그래서 참는데, 그날 주말에 양치 안 하면 반 죽는다. 참았던 게 엉뚱한 대로 튀가지고. 근데 책 읽기 가지고도 또 확인해봐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어린이 책이 아이들을 자라게 해요. 우리가 막 확인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콩나물 키우기 비유해요. 콩나물을 키울 때 보면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밑둥이 뻥 뚫혀 있어요. 위에는 이렇게 덮어놓고. 그럼 물을 계속 붓잖아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물이 밑바닥으로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근데 콩나물 자라고 있죠? 신기하죠? 다 빠져나간 게 아니고요. 그 수분의 일부를 콩나물이 머금고 있어요. 물 본 거 다 만약에 콩나물이 머금는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콩나물 안 되지. 그럼 물 되지 뭐. 근데 대부분 빠져나가고 콩나물 자라는데 필요한 만큼은 딱 머금고 있는 거라. 그랬다 콩나물이 자라요. 이 신기하다. 자, 좋은 책 읽기를 하면 대부분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근데 무엇을 머금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요소들이 아이를 자라게 해요. 우리가 막 가서 묻다가 허작질하는 거니까. 애들 막 책이 재밌어가지고 빠져들어 주인공 이름도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책 다 읽을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가서 고작 물을 수 있는 게 주인공 이름 뭔데? 개사코노. 몇 학년인데 개사코노. 김이 새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 막 좋은 질문 만들려고 애를 쓰니까 이 또 전집 아저씨들께서 엄마들 수고를 들어준다고 책 뒤에다가 질문지를 2페이지, 3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팔죠. 사회탐구 하면서 막 무슨 전집 막 대유행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오늘 보고 내 말 끄니까 좀 못되게 이야기할게요. 이건 책이 아니고 뭐예요? 문제지. 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책을 읽고 나서 애가 그냥 재밌었다 이것만 남으면 돼. 아니면 너무 슬펐다, 짠하다. 어떤 애는요 슬픈 책을 읽으면 짠해서 못 읽겠대. 이건 벌써 그 맛을 아는 거죠. 이 책이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하는 거라. 너무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건 벌써 책의 맛을 안다는 거지. 자, 그걸 남기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다. 전 초등학교 3학년 어떤 꼬마가 있었는데 실제로 어린이 서점에 왔어요. 자기 책을 사러 왔는데 엄마하고 같이 읽던 책을 들고 왔어, 한 권을. 근데 한 10페이지를 더 읽었어. 그래서 책 날개를 가지고 딱 끼워가지고 더 이상 안 읽고 있어. 그래 엄마가 카대 아무리 이렇게도 안 읽어요.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니 왜 안 읽는데? 그럴까?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끝날까 봐 아쉬웠어. 얘는 책의 맛을 아는 거잖아요. 얘는 달서구에 있는 대진초등학교, 화원 넘어가는 길이 있는 그 대진초등학교 다녔는데 대진중 나와서 우리 황금동에 있는 그 뭐고 대구과학고등학교 나왔어. 지금 카리스트 4학년. 책의 맛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걔가 읽은 책 다 우리 연구소 기증했잖아. 그러니까 호작질 하지 말고 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태양의 위에 보잖아. 본방 수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태양의 위에 하죠. 작년에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어.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엄마들이 10시부터 하는 본방을 사수하려고 시청률이 그때 얼마였지? 40% 넘었잖아요. 아니 이 TV 시청률 40% 넘는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월드컵에도 40% 될 동 말던데. 수요일 목요일 본방 사수를 하기 위해서 본방 10시부터 11시까지인데 엄마들은 9시부터 예민해질 때.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무조건 저녁 먹고 들어가야 되고 그거 가지고 9시 이후로는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카톡이 왔다니까 길게. 근데 그 카톡의 백미는 뭔가 하면 마지막이야. 마지막 보니까 자 본방 11시 끝났다고 안심하고 거실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송중기 잔영이 엄마도 막 이렇게 그래가 막 행복한데 웬 산적 같은 남편이 왔다 갔다 깬다는 거라. 정말 김새겠죠. 미안한데 가장 파탄이 이렇게. 그런데 애들이 책을 읽고요. 뭔가 느끼고 막 재밌어 하거나 막 짠해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다 대놓고 와서 니 뭘 깨달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건 11시에 텔레비 앞에 나오는 남편보다 더한 거라 이거 사실은. 진짜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 독활동 하면 안 돼. 전문가도 뭐 독활동 뭐 카조에 그건 전문가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린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될 거야. 안 그래도 조금 쉴 새 없이 열리는 판에 또 책 읽기가지고 조금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강력하게 권해요. 그죠? 조언의 책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지. 뭐 거기서 확인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건 책 읽기를 완전히 왜곡시켜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조언의 책 읽고 덮었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근데 무슨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어떤 요소가 자란다니까.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 읽기보다 더 좋은 사교육이 없기 때문에 난 못 보냈어요. 솔직히 말하면. 더 좋은 거 있으면 보냈겠죠. 제가 잠순에서 활동했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서울 대치동 수학전문학원에서 무슨 수학 교재를 가지고 애들 수업을 한지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조언을 듣고 우리의 수학 공부 교재를 진짜 택했거든. 그때는 우리 대구 촌 사람도 몰랐거든. 지금은 다 알겠죠. 문제 해결이 뒷자리하면서. 지금은 뭐 아무 학원에서 다 해요. 초등학원에서. 근데 옛날에 대구에서 그런 거 없었어요. 문방 앞에 가면 기껏해야 뭐 천재해법 아니면 두산동화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근데 제가 사교육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수성구에 우리 중학교 때 아발론이 들어갔거든요. 저 어디고 아발론 처음 들을 때 얼마나 난리 난 줄 알아요? 6개월 전부터 프랭카드 걸고 막 찌랄 하고 뭐 영어 경시대 한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마케팅. 거기 외국 자본이 붙어가지고 이제 거대 외국 자본이 붙어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한 거죠. 제가 그 아발론을 모르고 안 보냈겠어요? 또 영어 이야기 넘어가면 안 되니까 시간은 없으니까. 자, 콩나물이 자라듯이 좋은 어린 책이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한다.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근데 엄마들 이거 뭐 책 읽기 다 알아. 푸르미 아빠가 워낙 교원에 농진 다니면서 막 약장 타쓰지만 뭐 쉰 목소리 엄마들한테 강의도 하고 또 푸르미 아빠 뭐 푸르미 이렇게 경제를 키웠다 책도 내고 푸르미 닷컴 가보면 막 종교처럼 엄마들이 막 이 엄마들 보니까 광신도 같더만 광신도. 워낙 엄마들 전집 막 사주고 이러니까 막 푸르미 닷컴에서 전집 저거 만들더라. 옹진교 몬테스 프레벨 뭐 이 4대 브랜드 말고는 뭐.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요즘 엄마 날란가? 여기 하원맘의 불량육아 뭐 이런 책 봤어요. 또 자녀에 관심 있는 엄마들 이런 것도 보죠. 불량육아 뭐 조직원 제도도 있대. 하원맘 저 뭐 아시네 보니까 조직원 하는 거. 하원맘이 보험하고 보험. 그래서 보험 가입하면 조직원이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 안 하면 조직원은 아니고 그냥 일반 회원 이런 식으로. 하원이 뭐 중학생 엄마 뭐 한다고 책 냈나 몰라. 겁도 없이 내가 참.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푸르미 초등학교 3학년 때 책 내서 제 아빠가 푸르미 이렇게 경제를 키웠다. 유치원도 안 보내고 유치원 보낼 돈 가지고 웅진 아저씨가 계속 밀은 웅진 전집 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막 이랬대. 아까 말했죠. 균형감 있게 자라야 되는데 애가 너무 많이 알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학교 생활 못해. 푸르미와 하은이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퇴한 거 학교 중단했어요. 이런 거 내가 남의 이야기 너무 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그랬죠.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정서 영역이 골고루 자라야 돼요. 근데 하나만 너무 강조되면 이상해지죠. 그래가지고 전집 많이 읽은 애들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지식은 많이 아는데 학교 가서 친구들과 대화하려고 하니까 말을 못 섞는 거라. 왜? 친구들이 애기 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를 못 사귀어요. 그리고 다시 책으로 들어간다니까. 우리 연구소 지금 엄마가 그래가 저한테 지금 어떻게 이 교정하기 위해서 보내는 애가 있어요. 제가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는 거 하는데 4학년에 내가 책을 너무 많이 읽었어. 그래서 친구하고 사귀지 못하고 항상 책만 보고 있고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눈을 못 마주치고 그래요. 책을 많이 읽어서 마음을 표현하는 거 해보라니까 잘하대. 근데 얘는 책이 문제가 아니고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균형감 있게 못 자랐어요. 하여튼 책 읽기 중요한 소리 다 들었어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제대로 아이를 그러면 책 읽기와 함께 키우는가 하면 안 그렇죠. 수능 쳐봤죠?
제가 여러분들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수능고사장부터 미리 가볼게요. 수능고사장 가면 1교시가 국어시험이에요. 80분 동안 주어진 문제를 푸는데 8절지로 16쪽이 나와요. 지문이 막 산더미 같은 지문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문제 달랑 3문제가 있어요. 새가 빠지게 읽고 평소에 책도 안 읽다가 막 이러고 기 죽겠죠. 밑줄 친 기억이 뭐 의미하지 않는 것을 계산하면 또 기억 쫓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3문제 풀어요. 한숨 돌리면서 페이지 딱 넘기면 또 산더미 같은 지문이 또 숨 막히게 하고 있어요. 우리말이라서 자지도 못해. 수학 같으면 덮어놓고 자죠.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그냥 양심이 잠을 못 자게 하잖아. 그래 막 끝까지 막 종칠 때까지 막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죠. 30명이 한 고사장에 시험을 치는데 그 중에서 시간 내에 다 풀고 답안지에 마킹하고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가채점 하기 위해서 적고 이런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한 교시에. 나머지는 한 10문제 나가놓고 밀어 찍죠. 뭐 좀 하는 사람들은 한 5문제 찍고 이제. 비극이에요. 체육기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고 동네마다 교원언니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다 체육기가 안 되는 거라. 고등학교 1학년 교실로 가면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부터 체육기는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고등학교 가봐서 알겠지만 고등학교 가면 수학 공부가 가장 중요해져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난이도 높고 범위 많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기 공부 시간의 60%는 수학 공부를 해요. 포기하지 않는다. 30%는 영어 해야 되죠. 20% 가지고 이제 뭐예요? 사탐이나 과탐 해야 돼. 언제 체육기 언제 못해. 국어 공부 따로 못해요. 비극이죠. 중학생 때 내려오면 중학생들은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대.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봐야 되는데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애들이 뭉쾅 닫고 들어가면서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엄마 앞에서 문이 닫게요 쾅 하면서. 그러면 그 앞에서 또 다리 풀려요. 어릴 때 특히 어릴 때 지멋대로 하는 엄마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아니 이 아주 진실이라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건 진실이에요. 제가 욕을 하도 많이 들어요. 여기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대. 성경에도 그렇고 뭐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대. 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저도 교회를 다녔는데 흙으로 지어서 죽고 뭐 매장되니까 흙으로 지어졌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루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데서는 매장 안 해요. 수장하는 지역도 있어요. 전라남도 가면요 풍장이에요. 풍장. 시신을 그냥 노천에 놔두잖아요. 풍장이라고 하죠. 서편제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또 뭐 어떤 곳에 어떤 화장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다양하죠. 흙으로 만들었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흙은요 씨를 뿌리는 대로 내잖아요. 결과를. 사람이 그런 거라. 우리 애가 내가 어릴 때 내 행패를 막 부리면서 내 성질대로 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뿌린 게 사춘기 때 다 난다니까. 열매가 맺혀. 5년생 뭐 작물처럼. 그러니까 지금 혹시 내가 행패를 부렸으면 맨정신 돌아올 때 바로 가서 빌어야 돼. 진심으로 잘못했다 하고 저처럼. 그래야지 나중에 소통이 되지. 그죠? 엄마가 자존심 상하게 뭐 애한테 잘못했다 해? 그럼 애 버릇 나빠지잖아. 이렇게 쌓고 있잖아. 그냥 지나가는 엄마들이 있다 독하게. 애가 지금 상처받은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사춘기 돼서 이제 일탈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미안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더 이상 개입을 못해. 자녀에게 뭐 하늘을 찌르는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 끝이다. 근데 좀 센 엄마들은 이제 애들 막 휘잡아가지고 어디 보내요. 저 범무동 가면 뒷골목에 가면 오피스텔에 국어논술 전문하고. 그런 데 가면 전문가들이 한두 권이라도 책을 읽게 하니까 보내보는 거라. 근데 뭐 읽겠어요? 습관이 안 되는데? 어려워요. 저는 고학년 때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한우리 독서논술 해사코 뭐 주니어 플라톤하고 뭐 수성고 가니까 뭐 지혜의 숲 해사코 뭐 이런 거 하고 지금 딴 알아서 막 책 읽기 습관이 안 됐으니까 겁나죠. 책 읽기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 할 수 없이 저런 거 하는 거라. 독서 관련. 이제 여러분들 저학년 엄마들 뭐 해요? 다 국어학습자 하죠. 한자 국어 뭐 싱크빅인지 뭐 눈높이인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진짜 미안한 말인데요. 왜 이런 못된 말 자꾸 그러더라고요. 저학년 때 학습지나 문제집 하는 건요. 뭐라 갖고 저 엄마도 한참 받고 뭐 좋은 표현이 있어야 돼요. 예? 못되게 뭐 할까요? 네.
바보 같은 짓이지 뭐. 내 조카 같으면 바로 그때 확 잡고 싶어 진짜로. 진짜 몰라도 모르는 거지. 자, 문제집 이런 거 학습질 하는 건요. 아까 말한 생각하는 힘, 독해 능력 이런 걸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 안 해봤어요? 문제 푸는 건요.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지 없는 실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기술만 배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번 단원평가에서 한 개 더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를 올려요. 이번 기말에서 한두 개 더 맞을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사용할 소중한 시간을 거기다가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이건 마치 엄마들이 갑자기 울린다. 엄마들이 가족들 위해서 찌개나 국을 끓이고요. 단기적으로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MSG 태워야 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MSG 태우면 안 되죠. 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식당에서는 MSG 쓰고 집에서는 안 쓰는 거라. 이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게 돈 10,000원이 있어. 돈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다양하죠. 자, 점심 먹는데 10,000원을 투자하면 내가 옛날부터 찍어뒀던 티셔츠 10,000원짜리를 사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내가 점심을 10,000원짜리 사먹는 것은 티셔츠 10,000원짜리 구입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기다가. 자, 아이들이 가용한 시간은 빤해요. 학교 갔다 와야 되지, 학교 생활 해야지, 자야 되지, 놀아야 되지, 뭐, 그죠? 이것저것 해야 되지. 그 아이에게 있는 조그만 시간을 학습질 하는 데 쓰면 책 읽는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둘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어떤 엄마도 둘 다 하면 안 돼요, 하더라. 말귀를 못 알아듣어. 제한된 시간이 딱 있는데, 어떻게 둘 다. 아우.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이 문제거든요. 이걸 선택과 집중이라고 불러요.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지. 발레도 하고, 뭐. 어떤 엄마도 또 어릴 때 발레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또 자기 딸은 꼭 발레학원을 꼭 보낸다? 그럼 발레학원 원장이 꼭 하거든. 얘는 다리가 잘 찢어져요. 하면서. 그럼 그런가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 보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발레가 나쁘다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저는 피아노도 안 했잖아요. 피아노, 태권도, 뭐 미술하고 우리 아이는 뭐 불쌍해. 학원 문턱도 한 번 못 넘어갔어. 어릴 때 부부싸움 했어요. 피아노 때문에. 우리 아빠 계속 피아노 보내자 하더라고. 그때 막 신한카드 선전 나왔거든. 남편이 피아노 치고 있고요. 여자가 막 남편 피아노 치는데 어깨에 손짓고 막 노래 부르고. 무슨 광고에, 카드 광고에. 현실에서 남편 피아노 치고 있으면 피아노 뽀개 보고 싶죠. 그 시간에 애하고 좀 더 놀아줘라 하든지 뭐 아니면 돈 좀 더 벌어라 하든지 뭐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 그 피아노 해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한마디 딱 했어요. 여보, 피아노가 그렇게 중요하면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 왜 피아노가 없노? 맞아요? 음악으로 충분하니까 피아노 과목이 따로 없는 거 아이가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니하고는 내가 말을 못 쓰겠다. 니하고는 대화를 같이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래. 제가 좀 지독한 편이죠. 그런 면에서. 정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음악을 싫어하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는 이제 대학도 가가지고 밴드 갔다니까? 고등학교 때 입시하는데 토요일날 다운받으면 되게 토요일날은 제가 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그 토요일날 폰으로 음악 다운받으면 되는데 이 말이거는 꼭 목요일 12시 되면 멜론에서 신곡 발표돼요. 그럼 그거 꼭 다운받는다? 음악 정말 좋아했어요. 서울에서 한 번씩 내려오면요. 동대구에서 제가 픽업하잖아요. 차 타면 바로 지 폰, 아이폰과 연결해가지고 지가 듣고 있는 음악 막 빵빵하게 막 스테레오로 차에서 듣고 막. 음악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꼭 뭐 그거 한다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학습지 빨리 끊는 게 좋아. 옛날에 제가 워낙 감동적으로 이야기했더니 어떤 엄마가 진짜 강의 끝나고 왔어요. 자기 다이어리를 딱 펼쳐주면서 일주일 스케줄 다이어리 딱 그려놓잖아요. 그래가 뭐 돌리는 선생님 이 중에 뭐 끊을까요? 그때 제가 젊어가지고 다 끊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나타나. 자기는 불안한데 다 끊을 수 없는데 다 끊으라고 하니 그다음부터 저한테 상담하라는 거라. 그 지금은 안 캐요. 다 끊었어요. 절대 안 해요. 마음으로는 차근차근 다 끊어야 되지 사실. 이제 대안이 있어요. 그죠? 대안이 있을 때 다 끊는 거죠. 체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배워가지고 이때부터. 어떤 엄마들은 저거 다 알더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고. 여기 밝아가지고. 미안한 말이지만요. 이건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 제가 한때 젊을 때는 진짜로 이거 다 빨리 중고나라 갖다 팔락했어요. 이거 보고 있으면 또 열받거든? 어릴 때는 모르지만요.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보면 이거 쳐다보다 애 쳐다보다 이거 쳐다보다 애 쳐다보다 언제 본전 찾노 싶어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 또 뚜껑 열린다니까. 컨디션 안 좋은 날. 그래서 제가 젊을 때는 저 중고나라 갖다 다 팔락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철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저걸 확 빼보면 인테리어가 무너져. 그러니까 팔라소리도 이제 못하겠어요. 이제 대체하락하죠. 좋은 의리 책을 한 권, 두 권 사면서 이제 그 공간만큼 이제 빼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요. 슬픈 일이잖아요. 아니, 애기 키우면서 애기 옷을 한 건에 100벌씩 사요, 안 사요? 안 사줘요. 신발은 한 건에 100벌씩 사요? 안 사잖아. 육체는 아이들 늘 자라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두세 벌씩 사고 또 자라면 또 사고 자라면 막. 근데 그 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정신이거든.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여기 잘못 건드리면 큰 왜곡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애들 보면 막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틱하고 뭐 이런 일도 많이 있죠. 일본의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애들이 앓고 있는 많은 병들 중에 모원병이라고, 원인이 엄마에게서 출발하는 병, 이게 불안장애, 또 뭐 틱, 뚜렛장애, 틱 하면서 심하게 하는 애들 보면요, 막 음성틱, 행동틱 하는 거 보면 진짜 안타깝다니까. 엄마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찌랄하니까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잔소리해도 다 손톱 물어뜯는데, 우리 애도 어릴 때 제가 하도 못했게 하니까 손톱을 깎을 필요가 없어. 다 물어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뭐 아까심티 바르고 이러죠. 쓴 거 있잖아요. 요드 딩크인가 뭐 큐로그룹인가 막 바르고 막. 그 아이들의 그 정신적 영역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서 아이들 성장에 맞게 적절한 체계 공급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옷이나 신발은 100클래식, 200클래식, 200클래식 안 사면서 책은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 카드도 문재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의 성장에 맞게 적절한 체계 공급이 필요한데, 엄마도 불안은 하지 좋은 어린이책이 뭔지는 모르지. 이러니까 언니들이 그냥 가는 대로만. 푸르미 아빠가 제일 공헌한 게 책이 중요하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린 건데, 단점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좋은 어린이책이 뭔지는 모르니까 자기 집이 그냥 웅진 아저씨 시키는 대로 계속 받아서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엄마들 뭐 온 동네 웅진 교원다니면서 전집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책 읽기가 왜곡돼 있어. 전부 지식 중심의 책 읽기 하는 거죠. 자, 언니들 따서 교육받으러 가보면 이런 이야기 하죠. 0시부터 2시까지 자연관찰 뭐 어쩌고 저거 아니면 큰일 난데하고 막 겁주고 막. 소리, 뭐 텔레비 소리인가? 예? 뭐 무슨 소리예요? TV 맞아요? 갑자기 왜 이랬어? 뭔 소리야? 아빠도 똑같네? 아빠도 났어, 이 소리? 아니요. 모니터 소리 났네요. 애기들은요, 어려서 저렇게 지식책 많이 읽으면 안 돼요. 책의 맛을 몰라. 그리고 세계 명작 전집 이런 거 있죠. 그건 외국에 가면 청소년들 읽을 책이에요, 원래. 근데 그걸 다 다이제스트가 줄거리만 앙상하게 해가지고. 세계 명작 전집하고. 세계 명작 전집을 줘봐. 2세가 무슨 세계 명작을 읽어요. 미친.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도 그런 걸 못해. 근데 이세가 세계 명작인데, 어느 세계에서 이세를 위한 명작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나라 없어요. 다 청소년 책이에요. 저거 뭐 다 감동 빼고, 맛 빼고, 그냥 줄거리만 앙상하게 해가지고. 주인공 이름이나 이런 책. 이래가지고 이거 책이라고 내고 있어요. 요즘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저는 많은 경우 있어요. 좋은 어린이책을 딱 만나면 있잖아요. 전집은 손도 안 돼. 제가 우리 연구소 열면서, 주변에서 전부 책을 기증했어요. 도서관에서, 북부도서관에서 3,000권 기증하고,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듣고 어린이 서점에서 좋은 책을 샀던 엄마들이 아이들 좀 크고 나서 다 기증하고 이래가지고 뭐, 한 2, 3만 권 모였는데, 그 중엔 전집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를 잘 모르나 봐. 그래서 제가 전집 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연구소 이제 생긴 게 뭐, 전부 이제 제가 강의 듣던 엄마들 때문에 생긴 건데, 그 엄마들이 와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애들도 보내고, 자기들도 와서 수다 떨고 놀고 이러는데, 엄마들이, 저하고 친한 엄마들이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저 전집은 아까워요. 저 전집은 아까워요. 내가 못 버린 전집이 있다니까? 두 종류를 딱 남겨놨어요. 하나는, 웅진에서 나온 비주얼 백과. 아, 그거 비싸다 하면서 있잖아. 지랄한다, 캐. 그러니까 내 웅진 비주얼 백과 두 지를 엄마들이 비싸고 아깝다고 캐가지고 안 버리고 놔뒀다니까?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대요. 딱 한 놈이 손을 댔어, 2년 동안. 자동차 매니아인 어떤 보문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있는데, 일마 이거는 이제, 자동차를 다 외우고 있어. 외제차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더 이상 자동차에 관한 책이 더 이상 없어가지고, 내보고 묻더라고. 자동차에 관한 책 더 없냐고. 할 수 없이 내 비주얼 백과의 자동차 부분 찾아가지고. 그게 끝이라. 또 하나가 뭐더라? 프레베르 테마 동화 1, 2 하면서. 그거 그래도 좀 괜찮은 동화라 카대. 제가 봐도 조금 괜찮더라고. 보통 저 싸구리 전집에 비해서. 근데 그것도요. 칼데코상을 받아도 세계적인 주옥 같은 그림책하고 같이 딱 나누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 이상해요. 애들 안다니까요. 딱 보면 이거 내 이야기구나. 그죠? 그래가지고 어린 서점 오면요. 애들이 어떤 책은 자기가 품에 안고 나가. 엄마가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뭔가 아는 거죠. 뭔가를 알아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야지 지식을 많이 주입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개인이 많이 외운 걸 보고 천재라고 했어요. 지금 제주도 지사하는 원희룡이라고 있죠. 모르나? 너무 어렵나? 제주도는 3대 천재 중에 하나인데, 이 서울대 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대 82학번인가? 학력고사 전국 수석, 81학번인가? 82학번인가? 그리고요, 서울대 다니면서 이제 운동권 해가지고 제적당했잖아요. 공장에 위장취업이 있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소련이 망하고 나서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사법시험 공부를 했는데 2년 만에 사법시험 수석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 천재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이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르는 건 네이버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는데. 그 유아기 때 저 수많은 지식 관련 전집 읽는 거요. 중학교 가서 일주일만 읽으면 다 커봐요. 그리고 꼬마들 읽어봐야 좀 자라면서 다 잊어먹고. 진짜 비효율적이죠. 책의 맛은 모르고 이러니까. 6세가 경제 역사에 있는단다. 수능 치는 애들도요. 경제 어려워가지고 문과에서 수능 사탐 선택할 때 11과목이에요. 국사까지 하면. 11과목 중에 제일 선택 안 하는 게 국사하고 경제였어요. 국사는 지금 필수가 돼 있지만 옛날에는 국사하면 서울대만 필수로 지정했거든. 그러니까 서울대를 노린 애들이 다 국사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만약에 그걸 선택하면 어떻게 돼? 밑바닥을 깔아주는 거죠. 구등급제 하에서 완전히 찌만 손해보는 거죠. 경제는 어려워서 선택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걸 뭐 5세, 6세들 읽는다고 막 무슨 사회탐구 하면서 전집 좋은 거 나왔다고 막 잠수에서 얼마나 막 떠들고 막 난리를 치는지. 미안해요. 집집마다 다 있는데 내가.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러면서 독서가 왜곡되는 거라. 책의 맛을 모른 채로 초등학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읽고 뭐 해요. 책 읽는 습관은 안 돼 있고 이러니까 다 만화책 들어. 만화책. 학습만. 서점 가봐요. 가장 눈에 잘 띄는 중앙매대에 다 학습만 나와요. 왜 그래요? 학습만 나와서 싸구려니까 원가가 낮거든. 팔면 서점이 많이 벌거든.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원칙에 따라서 제일 이익이 많이 나는 걸 딱 매대 중앙. 고학년쯤 되면
책 좀 읽는 놈들은 다 Y더라고요, Y. 참, 비극이죠, 비극. 만화가 워낙 잘 만들어져가지고, 하여튼, 뭐, 어린 책 시장에서 한 20, 30%가 만화책이에요. 그래서 만화 안 읽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애 어릴 때도, 그 온 어린 시장을 평정한 만화가 하나 있었는데, 새 먼 나라 이웃 나라고. 좀 있으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바람이 불었어요. 그 이윤기 선생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번역가죠. 이분이 그리스 신화를 번역해내고 이래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정말 제대로 완역해냈다 해가지고, 그리스 신화 막 붐이 일고, 또 일본 여자 시오노 나나미라고 있는데, 예, 이 여자가 이제 이탈리아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로마에 살면서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를 냈는데,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 흐름을 타고, 또 막 그리스 로마 신화 붐이 불어가지고, 가나 출판사라고 뭐 희한한 데서 만화 정말 조잡하게 막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로 막 수십 권을 내가지고 또 막 시장을 평정해버렸어. 그래서 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언제 끝나나 하고 있었더니 좀 있으니까 이상한 정말 조잡한 만화에다가 뒤에 카드 한 장씩 붙여가지고 마법천자문 카드 애들 또 그거 뭐 모은다고 찌랄하면서 엄마 쫄라가지고 다 집집마다 또 그거 사고 그러다가 이제 Y 등장해가지고 Y도 처음에 뭐 만화책 뭐 한 1, 20권 나왔을 때는 좀 그래도 학습 만화로서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돈이 되니까 장사가 되니까 뭐 아무 내용에나 다 Y라는 제목 붙여가지고 지금 Y가 얼마나 수백 권 나오고 수백 권. 이게 꼭 옛날에 아 시리즈 낼 때하고 있었대요. 아 시리즈도 옛날에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신기하고 이랬는데 이게 장사가 되니까 모든 제목에 다 뭐 아 시리즈. 지식책 읽기를 하면 행복한 책 읽기가 안 돼요. 책의 맛을 잘 알기 어렵고요. 사실은 행복한 책 읽기를 해야 되죠. 정말. 이거 교실, 시리 그렇죠. 이것도요, 방금 이 동영상도 제가 이번 연휴에 집어넣었어요. 앉으니까 편하네요. 그래도 또 앉아서 하면 또 막 쓸까 애가 또 다음에 끝나고 나서 뭐 별 5개 주고 4개 주고 하죠. 제가 우리 그 학부 영양학 강사가 450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평점 제일 좋은 강사예요. 이 진짜 엄마들이 좋아하는 강사 20명을 뽑아가 동영상을 찍거든요. 동영상 찍어서 유선방송을 내보내. TV로든가. 거기 제가 저도 사실은 아이가 어릴 때 이걸 잘 몰라가지고 공부만 잘 시키고 뭐 장난감이나 사주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저도 조금씩 자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건 있잖아요. 아까 사랑해주세요 하잖아요. 정서적 안정의 이게 공급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깊은 마음을 이렇게 밑바닥에 가라앉는 마음을 길어 올려서 아이들에게 표현하는 훈련, 연습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되죠. 고집병이 있고 일상적으로 늘 지적하고 확인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일만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잘 안 돼요.
근데 고맙게도 좋은 분이 제가 만나서 우리가 읽어주다 보면 이게 된다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돼요. 인지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서적으로 왜곡돼 있으면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 맨날 친구들 싸우고 친구들 패고 이런 애들도 있고요. 뭐 하여튼 왜곡이 많아요. 많이 지식은 많은데 관계를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몬테소리 대사가 이 세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 정서 영역이죠. 애들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건 안 되고 스트레스는 자꾸 주고 하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서 애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EBS에서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을 했는데 그 3부작의 제목이 공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EBS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똑같은 평균을 보이는 집단, 수학 점수 평균이 똑같은 집단 10명씩을 모아가지고 둘이 각각 다른 교실에 집어넣어놓고 한 교실에서는 네가 가장 불행했던 기억을, 속상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써봐라 이렇게 했어. 10분 동안 속상한 걸 막 쓰는 거죠. 또 한 집단은 네가 제일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써봐라 이렇게 했어. 성적 똑같은 애, 평균 성적이요. 그 두 집단이 10분 동안 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수학시험을 쳤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똑같은 평균이 이번에는 7점 차이 났어요. 평균이. 그때 전문가가 딱 나와서 해설을 하대요. 자, 단 10분 동안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기억을 떠올린 아이들이,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던 아이들에 비해서 평균이 갑자기 7점이나 낮아졌다면 우리가 하루 종일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이래봐라. 아이 뭐 되겠노? 정답 바보 된다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공부를 잘하려면요, 오늘 뭐 큰 주제도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하려는데 애가 신나야 되죠. 기분이 좋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도 보면 명절 증후군 있잖아. 시댁 갔다 오면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살림하기 싫고 막 이런 거 있고요. 근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예를 들면 이런 일 잘 없지만 집안에 뭐 친정 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은 남편이 비자금 1,000만 원 주면서 천암주락하면서 내가 이것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하면 감동을 받죠. 와, 세상에 가면 기분이 좋아져서 청소나 뭐 이런 거 그냥 신나게 하잖아요.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라 애들 공부도 똑같아요. 자기가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고 느껴지면 훨씬 똑같은 학습지를 해도 두 쪽 하는데 금방 하고요. 근데 뭐 지가 뭐 다른 거 놀고 싶은데 엄마가 못 놀게 해가지고 막 억지로 하면 질질질질 끄는 거라. 어떤 초등학교 엄마가 1학년 엄마가 가더라고. 잘 때 돼서 우라통이 치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하고 찌르고 보고 싸웠는데 진도가 못 나가더라고. 하루 종일 했는데 열심히 고함 지르고 했는데 잘 때 딱 결산해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이게 슬픈 일이죠. 이거 비극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일,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저는 해보니까 이 제 천적인 성격으로 잘 안 되던 것이 좋은 의식을 만나니까 제가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하고도 이렇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무슨 책 이야기했고 요즘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책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최숙희라는 작가가 쓴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인데 이 책 보면요 어떤 꼬마가 있는데 엄마가 들어가서 목욕하라 했어요. 엄마 바쁘니까 지 혼자 목욕하라 했어요. 초등 1학년쯤 되는가? 그거 들어가가지고 막 목욕을 했어요. 지대로 신나게 막 거품 풀어가지고 막 근데 1학년이 뭐 거품 양을 알겠어요? 지 멋대로 막 하다 보니까 막 온 목욕탕이 거품 투성이가 되고 막 그죠? 근데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목욕탕이 개판돼 있거든. 그래서 또 막 지랄하면서 막 뭐라하고 막 지가 목욕 하락할 때는 언제고 또 목욕했다고 또 뭐라고 애 자존감이 툭 떨어지는 거죠. 지는 열심히 했는데 애 마음을 몰라주고 또 좀 있으니까 짜장면을 시켜주네. 애들 짜장면 진짜 좋아하죠.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막 허겁지겁 먹었어. 먹다 보니까 좀 흘렸을 뿐인데 얼굴도 좀 떡칠돼 있고 뭐 애들이 그렇죠. 그런데 엄마 또 어디만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막 하니까 또 애가 또 자존감이 툭 떨어지고 또 좀 있으니까 혼자 놀으라 하네. 그래가지고 애가 혼자 노는데 심심해가지고 스케치북 꺼내가지고 그림 그리잖아요. 근데 이 상상력은 너무 뛰어난데 스케치북이 너무 좁아. 그래서 어디 더 공간 없나하면서 보니까 옆에 벼락방이 있어가지고 벽에다가 막 열심히 그렸어요. 또 나중에 엄마 어디 막 해보는 거죠. 애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 최숙희 작가는 애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보고 작아진다고 표현했어요. 나중에 그 애가 너무 작아지고 없어졌어. 그제서야 이 엄마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막 울면서 이제 동네방네 애 찾으러 다니는 거야. 막 울면서 여도 가보고 저도 가보고. 근데 애는 사실은 울다가 지쳐서 잠들고 있었어요. 엄마 치마 속에서, 치마 밑에서. 너무 작아져가지고. 근데 자다가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저 찾으러 다니거든. 그러니까 아까는 막 혼날 때는 속상했는데 엄마가 울면서 자기 찾으러 다니는 거 보니까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이제 겨우 알게 되는 거죠. 어렵게.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책의 주인공하고 지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재밌어 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라, 이 안으로. 주인공과 자기가 동일시되니까. 여러분들이 송혜교하고 동일시된 것처럼. 이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동일시. 그래서 이제 책의 재미가 있는 거죠. 내 이야기가 똑같으니까. 연속극도요, 그냥 황당하면, 물론 환타지도 좀 어떤 때는 좀 히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보통 리얼리티가 제일 중요하죠. 내하고 똑같아야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러거든요.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만나게 되면 너무 신기해요. 재밌어하고. 그리고 거기서 애가 울고 웃고 엄마도 울고 웃고 막 이럴 때 자기도 같이. 여러분들 태양의 후배에서 그랬죠? 둘이 막 갈등할 때는 막 내가 헤어지는 것처럼 조마조마하다가 어떻게 뭐 오해를 풀고 만나가 막 키스하면 막 내가 막 짜릿짜릿해 전율이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주인공과 내가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과정. 이 자기 정화라고도 번역해요. 내 내면이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생활 쓰레기가 생산되는데 이걸 집에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영화 김씨 표류기 보면 어떤 아가씨가 계속 지방에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쓰레기 계속 쌓아가지고 집안이 막 쓰레기 더미가 되잖아요. 악취가 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리 배출하는 거죠. 살면서, 일상에서 살면서 생산되는 이 쓰레기들을 분리 배출하고 나면 집안이 깨끗해지니까.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속상한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밖으로 배출해야 돼요. 자, 책기가 이걸 이제 하는 거죠.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책을 딱 덮을 때쯤 되면 뭘 깨달음이 와요. 느끼는 거죠.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까 막 혼냈지만.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내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저도 저렇게 사는구나. 이러면 위로가 돼요. 아무도 모르고 내만 이렇게 불행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자살하고 싶다니까. 진짜 막다른 골목에 가봐요. 내만 이렇게 불행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어렵다니까. 근데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죠. 이런 책들 자꾸 읽어주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요. 실제로 내가 4월달에 중앙초등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 아줌마가, 중앙초등학교 아줌마가 강의 끝나고 나서 제 이야기 듣고 그대로 학교 도서관에 뛰어가가지고 책 2권을 빌렸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엄마가 화났다고 또 한 권은 뭐더라?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2권을 빌려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평소와 다르게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평소와 다르게 집에 돌아가면 뭐 간식 먹고 손 씻고 숙제 하지 말고 그죠? 아이 꼭 안고 무릎에 앉혀놓고 엄마 마음을 한 표현해 보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중앙초등학교 이 엄마가 진짜 집에 가서 엄마가 화났다 이 책을 읽어준 거라. 읽어주면서 자기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쑥스럽고 이래가지고 제가 강의 때 했던 말을 그대로 했대. 제가 강의 때 제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도 저학년 때는 네가 100점 받으면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한 개가 더 틀리면 니 뒤진다. 내가 늘 이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내가 이제 철들고 성숙해지고 나서는 정말 그랬어요. 너는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아빠는 너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엄마가 화났다를 읽어주면서 진짜 그 이야기를 한 거라. 그랬더니 2학년짜리 엄마가 갑자기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야 내가 이만큼 호작질을 많이 했나 하면서 거기 나 이 정도는 아니지 싶은데 근데 애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오늘 엄마가 하는 말이 말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하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진심이 느껴진다 하면서 애가 막 통곡을 하면서 줬어. 그래 이 엄마가 그 후기를 우리 카페에 올렸다니까.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제 모든 10년 동안의 모든 강의 동영상 mp3 뭐 이런 게 다 올라와 있어요. 오늘 이 PPT도 다 올려놨어요. 이 엄마가 신기하게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도 신기하게 담비를 내려줘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세 번째 인사하면서 뭐 어제는 뭐 아빠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그림책 한 권씩 정해서 엄마들한테 읽어주고 거기서 뭘 건져 올려서 가족들로 나눠보라고 이런 수업을 매주 금요일마다 하잖아요. 13년째 한다고 했죠. 지지난주엔가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아빠가 달려갈게 이런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들한테 숙제를 냈죠. 이 책은 반드시 아빠가 아이들한테 읽어주라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진짜 그렇게 한 거라. 아빠는 또 뭐, 건조하게 이제 마음 없이 막 그냥 읽어준 거라.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일장 설교를 했대요. 그게 아이고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그런 글을 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 책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면 공부에도 학습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책 읽기가 인지 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거라.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춰져야 애들 책을 좋아하게 돼요. 지식만 막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내가 이번 연휴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의 수능 성적표. 뭐 봐도 모르죠.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이 뭐 알겠나. 우리의 수능 칠 때요, 약 60만 명이 시험을 쳤어요. 계산하기 좋게 내가 이과 20만 명, 문과 40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문과거든요, 문과. 40만 명 중에 우리 애가 한 200등에서 250등 정도 였어요. 대구에서 10등. 그게 이 성적표예요. 여러분들 봐도 모를 거라. 자, 40만 명 문과 중에서 상위 10%는 몇 등이에요? 4만 등 하면 상위 10%죠? 상위 1%는 4,000등. 보통 상위 1%를 보고, 상위 5% 보고 상위권 가고, 뭐, 상위 3% 보고 최상위권 기요. 상위 1% 넘어가면 뭐라 해야 돼요? 극상위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상위 1%가 4,000등이에요. 400등은 0.1%. 우리는 약 0.05%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겠어요. 어린 시절 책 읽기가 정말 중요하다. 이건 단순히 국어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쳐요. 수학 공부도요, 책 읽기가 많이 안 되면 못해. 문제 길게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 국어 문제 사실. 어떤 면에서. 좀 건방지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고수를 만난 거라 오늘. 그래서 제가 여기 못되게 이야기하죠. 큰 소리 치고.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신기하게도 저도 아이한테 자랐어요. 어릴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철없어가지고 그때 한 호작질들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도 벌써 시간 다 됐는데 집에 가야 되죠. 어제 선생님 문자 와가지고 뭐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교는요, 엄마들 지겨워하니까 11시 30분 되면 그냥 빨리 끝내래. 근데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슬프죠.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애들이 진짜 책을 좋아하려면 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우리 카페 가시면 PPT 파일을 다 PDF 파일을 다 올려놨다니까요. 엄마들이 진짜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거하고 달라요. 전집 도배하는 정도로 안 되고. 지금은요, 조건이 정말 좋아졌어요. 도서관 있죠. 학교 도서실에도 좋은 어린 책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요즘은 사서까지 배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돈 많이 안 들이고 막 어린 선생 꼭 나들이 안 해도 지금 어린 선생 다 망하고 대구에 만촌동 딱 한 군데 있어요. 책벌레라고 만촌 대륜고등학교 뒤에 만촌 우방 1차 아파트 거기 상가에 보면 조그맣게 하는데, 그러니까 꼭 이제 서점 안 가도 되게 됐어요. 도서관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빌려보면 돼요. 이제 문제는 이제 책 읽기에 대한 엄마들의 정말 중요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죠? 뭐 이런저런 사교를 다 하면서 책 읽기는 대충 책 읽는 거 보고 공부하는 엄마들 있더라. 어떤 애가 막 책이 재밌어가지고 막 계속 읽고 있어요. 책 그만 읽고 공부하라 이렇게 한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시간이 있어요. 시간. 책을 읽어 여유. 대부분 엄마들 보면요, 피아노 끝나고 태권도 가기 전에 1시간 비니까 그때 책 읽어라 이렇게 한다. 그건요, 책 읽기 안 돼요. 책을 읽는 데는 워밍업이 필요하고요, 빠져들고 몰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짜투리 시간에 책 읽으라고 하면 전부 만화책 들고 있어요. 집중 안 해도 되고 말풍선으로 뭐 낄낄거리고 있어요. 아니면 건성으로 넘겨요. 이거 스키핑.
이렇게 해서 이제 책 읽기 습관이 무너지는 거죠. 쟤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녁 물리고 할 일 다 끝낸 다음에 여유 있을 때 TV 끄고 거실에 모여가지고 보드게임도 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또 책도 같이 읽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천천히 여유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마들 연속극 못 보는 거죠. 옛날에 잠순에서 그래서 집집마다 TV를 안방으로 아빠들이 야구를 자꾸 보려고 하니까 TV를 안방으로 집어넣고 거실을 서재화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방방마다 있는 책들 다 꺼내가 책장하고 다 꺼내가 거실에 놓고 거실 중앙에 테이블을 놓고 그 테이블 위에서 보드게임하고 1학년 엄마들 수학 공부할 때 연필과 종이로 맨날 뭐 2-3은 5 이런 것만 하면 안 되고요. 그죠? 연필과 종이라는 수학 공부는 애들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죠. 뭐 하면 돼요? 할리갈리 하면 돼요. 할리갈리 알아요? 네. 할리갈리 가지고 가족끼리 게임을 해. 그럼 저절로 수 나누기, 수 모으기 뭐 이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구치물을 가지고 어릴수록. 자, 초등 저학년마다 가장 또 간과하는 부분이 네 번째. 애들이 이제 한글 좀 안다고 네가 읽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책은 읽어줘야 돼요. 책 읽어주기가 그 아이의 책 읽기 능력을 좌우해요. 많이 들어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도 선생님이 하는 말을 많이 소화할 수 있어요. 그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그럼 목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치스럽게 글밥 많은 책 찾지 말고 글밥 없는 책, 그림책. 그림책 무시하면 안 돼요. 얼마나 창의적이고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 늘렸는데. 자, 그림책 가지고 좀 엄마 목이 별로 안 아파요. 훨씬 창의적이고 요즘 이제 시대적 트렌드도 그렇고요. 요즘 막 뭐 미디어 이런 게 발달해 있어가지고 애들 뭐 폰도 다 들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그림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목이 좀 아프면 아빠의 도움도 청하고 아빠들 보고 급밥 많은 책 읽어주니까 많이 있거든. 그림책 주면서 당신이 좀 읽어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아빠가 주인공인 그런 그림책 그런 거 읽어주라 합니다. 대표적인 구름빵 같은 거. 그리고 세 번째 게 이제 좋은 어린이책이 있어야 되죠. 좋은 어린이책은 도서관에는 이제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도 좋은 어린이책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옛날처럼 몰라가지고 뭐 책을 못 읽어준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제 더 이상 전집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어요. 파일 올려놨다니까 계속. 이거 10권 찍어 무게겠다. 10권 읽고 말라고?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인터파크가 전산화된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 책 10권인데 일단 여기 만화책 없죠? 전집 없죠? 여러분들 아이들 교과서 봐요. 교과서 제일 뒤편에 보면 이 교과서의 그 출처 본문을 어디서 빌렸는지 목록 나오죠? 거기 목록이 전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좋은 어린이책에서 교과서 본문을 뽑아와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어떻게 빌릴 것인가, 어떤 책이 좋은 어린이책인가 아주 쉽게 이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한번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거라. 요즘은요, 이제 올해부터 보니까 인터넷 서점이 오프라인 서점의 매출을 넘었었더라, 원래 처음부터. 그래서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저는 알라딘을 주로 이용해요. 가보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가면 뭐 한 달 베스트셀러 이렇게 정리되니까 스테디셀러를 딱 클릭해보면 어린이 선택하고 스테디셀러를 딱 클릭해보면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책들이 쫙 나오죠. 알라딘 가보면 1등이 강아지똥이에요. 우리나라 그림책 가운데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고. 그죠?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이 이 두 권이에요. 하나는 미국의 그림책이고 하나는 캐나다 그림책인데 언니들 집에 놀러 가보고요. 뭐 이런 그림책이 있으면 이 언니 책 좀 아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도움을 받으면 돼요. 이런 책이 집에 없다. 그럼 그냥 나와도 돼. 이 두 권 다 많이 팔렸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아이들의 자존감을 항상 높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관해야 되고요. 심심하면 읽어줘야 되고요. 저도 이 책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아이한테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저 책 보면 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항상 저녁마다 재울 때 안고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다.
4살이 돼가지고 애가 막 저지레를 하고 쏟고 막 이래도 속상하죠. 근데 꼭 또 저녁 되면, 잘 때 되면 아기를 꼭 안고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해요. 사춘기가 돼가지고 막 애가 머리 기르고 찌랄 해도 속상하죠. 그렇지만 또 잘 때 되면 마음을 길어 올려서, 우리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길어 올려서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죠. 20살이 돼도 멀리 대학을 가도 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말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기가 자라서 어느 날 청년이 됐어요. 엄마는 노인이 됐어요. 그죠? 엄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 엄마를 꼭 안고 이 청년이 자기가 엄마한테 들었던 말 그대로 한다니까.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를 사랑해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이 아빠가 결혼을 했나봐. 아기를 안고 있어. 밤에 창 너머로 그저 별들이 막 있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대.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사실 이게 우리가 늘 하고 싶은 말인데 우리 현실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정신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책들이 있으면 정말 아예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을 도서관에서 빌리는 첫 번째 방법,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것이다. 자, 이건 고학년용 베스트셀러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샬롯의 검주. 자, 시리즈 물론은요, 해리포터가 제일 많이 팔렸죠. 8억 5천만 부. 2등이 나니아의 연대기. 3등은 제가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단행본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 4천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샬롯의 검주. 그리고 2등이 삐삐 롱스타킹. 그리고 책용 영어는 저학년용 책인데, 이거 뭐, 저거 출판사에서 로비를 했는지 어쩐지 학교 도서관에 가니까 다 수십 권씩 꽂혀있더라. 책 읽기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우리나라 책 중에 밀리언셀러들. 전설적인 책들이죠. 이게 우리나라 이제 고학년용 베스트셀러예요. 자, 베스트셀러 말고 이제 이거 뭐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수상작 따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저학년 엄마들은 특별히 그림책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림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주고 이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면 이제 구입하시면 되는데, 그림책을 가장 손쉽게 보는 방법은요, 수상작 따라가는 거죠.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코스상이라고 있어요. 해마다 미국에서 출간되는 그림책을 대상으로 딱 한 권에게, 해마다 한 권에게 칼데코 메달을 수여하고요. 후보로 노미네이트 됐던 몇 권에게 칼데코 안으라고 해서 저 그림책 저 표지에 보면 딱지 붙어 있죠. 네. 자, 저게 칼데콧인데, 근데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칼데콧이. 그리고 저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수상인데 벌써 10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게 우리나라에 번역돼 들어온 책만 해도 벌써 한 180권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칼데콧을 검색해서 이렇게 빌려보셔도 되고요. 저기 보면 정말 한 권 한 권이 주옥 같아서 저는 저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다 1시간 반씩 수업을 해요, 엄마들하고. 애기들하고도 하지만 사실은 엄마들하고가 더, 그림책은요, 어른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권 한 권 설명 못 드리고 지나갑니다. 자, 영국에는,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 어웨이라는 상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유명하죠. 벌써 애들 유치원에서 이거 고릴라 같은 거 다 뭐, 그죠? 다뤄본 그런 그림책이죠. 근데 사실 저런 게 유치원 애들 볼 책이 아니에요. 맞아. 다 이렇게 어른들이 먼저 봐야 되고, 어른들이 소화해서 아이들에게 저 그림책을 해석해주면서 같이 읽고 이래야 될 책들이죠. 세 번째 방법은 작가를 따라가는 거죠. 아까 보니까 1위가 누구였어요? 강아지똥, 권정생 선생님이에요. 그럼, 아, 권정생 선생님은 주옥 같은 그림책을 참 잘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그죠? 지금 돌아가신 지 한 5년 지났는데, 자, 최근에 이제, 강아지도 워낙 유명하니까,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책이고, 엄마까투리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저건, 권정생 선생님이 안동에 사셨는데, 최근에 강원도에 산불 막 나서 시끄러웠죠. 안동에서 산불이 났어. 산불이 다 진화되고 나서 권 선생님 이웃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산에 가봤더니 엄마 카툰이 타 죽어 있고 애기 카툰 10마리가 거기서 못 떠나고 계속 삐약삐약거리고 있는 거라. 그걸 보고 와서 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권 선생님이 저 엄마 카툰이라는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산불이 나서 막 살겠다고 엄마 카툰이가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애기 카툰을 두고 왔거든. 방금 막 아래쪽 깨어난 애기 카툰 10마리를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어미닭이 자기 날개 아래, 그죠? 뿅아리들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꼭 품어가지고 산불을 견뎠어요. 마침 산불이 잡혀가지고 엄마 까투리는 다 죽었지만 엄마 까투리 시체 주변에 애기 까투리들 10마리가 삐약삐약 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 어머니들이 우리 엄마가 사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삼형제를 키울 때 꼭 엄마 까투리처럼 헌신적으로 자기 온 몸으로 세상의 모진 풍파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키웠거든요. 저거 있다면 막 저절로 눈물이 나요. 통곡을 한다니까. 제가 저쪽 가지고 우리 엄마들하고 금요일에 수업을 했는데 엄마들 한 30-40명이 다 오는 거야. 제가 막 우니까. 그 어떤 엄마 보니까 눈이 시퍼래. 난 저 엄마 어제 부부싸움하고 왔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스카라 찍어줘. 오랑우탄처럼 이렇게. 아이고, 시간만 있었는데 한 건 가지고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혹시, 필요하시면,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에서 오시면, 한 권을 가지고 하는 강의들이 동영상으로 다 올라가요. 당연히 유튜브에도 다 있고요. 자, 백희나도 유명한, 요즘 뜨는 핫한 작가죠. 백희나 선생의 구름빵은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만 부 이상 팔리는 그런 책이 됐어요. 장학당 선생님도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원래 나온 최신간 알사탕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자마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 가지고 엄마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엄마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좋대. 우리 마음을 그죠? 아이들이 알 수 있는 알사탕이 있어요. 알사탕을 먹으면 막 폭풍 잔소리해도 그게 전부 사랑해 이렇게 번역돼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런 알사탕 있으면 정말 좋겠죠. 우리가 사실 다 그 마음이잖아요. 뭐 혼내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공부하라고 하는 말이 다 사실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알사탕을 얘가 우연하게 문방구에서 샀는데 알사탕을 먹으면 상대방의 뭐 마음이 들리는 거야. 마음.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마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원래 나온 최신간이에요. 자, 외국 작가들도 많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가야 되니까 진행합니다. 네 번째 좋은 어린이책을 고르는 방법은요,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강아지 똥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길버드 어린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좋은 어린이책을 만든 출판사가 딱 정해졌어요. 전집도 메이저 4대 출판사 있잖아요. 교원웅진, 몬테소리 프리베 이런 것처럼. 자, 어린이책 시장의 1위 브랜드는 비룡소예요. 우리나라 출판 대기업 민음사라고 있어요. 지금 회장님 박맹호 씨인가 돌아가셨는데 출판 대기업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예요. 비룡소. 진짜 뭐 이건 뭐 주옥 같은 그림책 또 저학년 문고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이 비룡사 쌍벽을 이룬 게 시공준이에요. 전두환 장남이 운영하는 회사. 제가 안 팔고 싶지, 안 사고 싶지만 애를 잘 키워야 되니까 할 수 없이. 3위 브랜드가 길버드 어린이죠. 길버드 어린이에 강아지 똥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 정말 좋아하거든요. 길버드 어린이 편집 주간 하시는 고대현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다른 작가한테 의뢰를 했는데 다른 작가가 누구의 이야기니까 네가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글을 쓰고 그림만 다른 사람이 그리고. 근데 이게 그래 애들이 좋아한다? 제가 볼 때 뭐 칼데코파는 그림책에 비하면 형편없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애들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원의 병가시 지금까지 9권 났어요. 원래 신간까지 9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 지원의 병가시 작가 고대영 선생이 5월 말에 수성구 책벌레라는 작은 어린이 서점에 와요. 초청받아가지고. 거기 혹시 시간 나시면 가면 이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림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걸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그 문화관광부가 어디서 동네 골목 서점 살리기 일환으로 이제 그 서점에서 문화활동을 하면 뭐 예산 500만원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선정돼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지원이와 병간이 벌써 다 자라가지고 지원이는 회사 생활을 해요. 대학교 졸업하고. 병관이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대. 원래 들은 소식이에요. 이 선생님 내려가서 이제 그 책벌레에서 강연을 하는데 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이 없다고 저보고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저도 알고. 자, 네 번째가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죠. 자, 이 PPT 파일은 그냥 넘어가지만 아까 말한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엄마들에게 권하는 책이에요. 우리 아이 첫날개를 달아주자 하고 소설처럼 이 두 권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책 읽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각 교정을 하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아마 용기도 나고 이럴 거예요. 생각보다 저는 어제 저를 부르는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 와가지고 뭐라카더라? 교실에서 이 연수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도 없다 하고 그래서 제가 엄마들 한 10분 정도 오실라나 이런 생각했어요. 홈페이지 가보니까 학급 수도 별로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오셨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네. 저 해보고 재미없다 싶으면 저도 가거든요. 근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엄마들 제 얘기는 재밌다고. 네, 맞죠? 혹시 인연이 되어서 진짜 어떤 학교는 옥수초죠 우리? 칠곡에 옥수초등학교 아니고 칠곡에 이번에 우남초등학교에 갔는데 엄마들이 바로 강의 끝나자마자요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하더니 교장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 선생님 또 부르자고 내년에 부르라 했거든. 근데 이 엄마들 회의해가지고 이 학부모 영양학 교육마다 따로 7월 13일날 이번엔 수학 공부 이야기해 주셨고 하면서 따로 부르는 학교가 있어요. 신기하죠? 성질이 진짜 급한가 봐. 혹시 도움이 되시면 내년에는 이제 학부모 부장 선생님한테 내년에 부를 때는 원래는 꼭 수학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아니면 영어 공부를 주제로 해주세요. 이렇게 딱 하면 그런 학교 다 그렇게 저한테 부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서 수학 아니면 영어 이야기를 하고 처음 가는 학교들은 대부분 책 읽기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같이 호흡이 되고 이러니까 저도 신이 나서 여러 잡다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좋은 의식을 소개하는 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어요. 이 파일은 그대로 우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엄마표 영화하는데 필요한 DVD 목록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DVD 목록. DVD는 사면 안 돼요. 이거 사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돈도 비싸지만 문제는 사면 자막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이 엄마 몰래 다 한글 자막 봐. 그러니까 절대 돈 안 들고 다운받아서 자막 지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2단계부터 9단계까지의 그 DVD 목록도 쫙 정리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고 혹시 못 구하는 DVD가 있으면 우리 연구소 대용량 USB 들고 오시면 이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 연구소입니다. 혹시 인연이 돼서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